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신고가로 4,2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벌써 내일이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바로 폐장일이 되겠는데요. 자 연초만 해도 참 탄핵 이슈 때문에 참 어수선했던 증시가 어쨌든 4천선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내년을 위한 전략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뒀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참 올 한 해 정말 좋은 기업들을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네. 오늘은 내년 참 어떤 종목을 좋게 보는지 그게 전 제일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씩 내년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 하는데요. 올해 사실 반도체 굉장히 막판에 힘이 좋았고요. 오늘도 반도체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에 이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좀 급등을 보였는데요. 자, 이 반도체의 방향성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어떤 종목을 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 끌어올렸던 원동력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신고가, SK하이닉스는 특히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되면서 오늘 모처럼 또 기지개를 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한번 하고 가야죠. 사실 이렇게 가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 종목 수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그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시총 비중 0.00% 이건 하한가를 맞든지 떨어지든지 빠지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가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AI 반도체 쪽 수급이 죽지는 않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영업이익 100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저는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된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가지고 가셔야 된다. 다만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12월 26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물량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받을 것이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 해서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개인들한테 약간 넘겨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점 매수는 저는 좀 좋지 못하다. 단기적으로 조금 눈치를 좀 보면서 연초 정도 돼서 흐름 보면서 매수해도 늦질 않으니까 중장기는 홀딩, 단기로는 좀 관망 이런 쪽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12만 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금 또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반도체 여전히 내년도 주도주겠죠. 네, 여전히 흐름은 잡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좀 맥락은 비슷해요. 네. 저는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이제 끝난 게 아니고 AI 설비 투자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아직 본격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착수도 다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흐름들은 전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디램 가격 올라온 것도 살벌하고요. 근데 이게 이전처럼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정이 나온다거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재유된 흐름들을 보고 또 중장기 관점을 계속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변동이 좀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 시장이 다 좋았던 게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종목이 좋아서라는 타이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이라는 전제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밸런싱이라고 포트 밸런싱이 분명히 개입을 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조금 큰 이유이기 때문에 연초 흐름은 조금 더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갔다가 내리꽂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막 무언가를 지금 추격하면서 갈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되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은 오늘 놓쳤는데 내일 또 가면 어제 살 걸 그제 살 거지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수 있는 가격은 분명히 옵니다.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중장기로 길게 보되 신규 진입은 이제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 해가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1등이 원익홀딩스 1234%고요. 2등이 로보티즈 1081%, 3등이 천일고속 1064%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확실히 로봇과 조금 테마의 힘이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역시 뭐 이 대목에서 궁금한 부분은 내년 템버거는 네.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혹시 어느 쪽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거 알면 제가 예상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뭔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로봇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미 텐베그가 나온 종목들이고 하니까 그걸 다시 10배를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대단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텐베그 종목을 발굴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좀 더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은 아마 내년도는 저는 쉽게 호락호락한 장이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텐베그보다 좀 기본에 충실한 하다 보면 이제 텐베그 종목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래도 부득부득 이제 텐베그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 생각하면 요즘 2차전지 쪽에 엄청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2차전지 쪽이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하고 2차전지하고 이게 조인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재료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빠져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봇하고 같이 결부되면서 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하고 2차전지하고 같이 결합되거나 2차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 이런 쪽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니까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 제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다들 템버거를 또 궁금해하시니까 정지원 파트너께서 혹시 어느 쪽? 텐버거입니까? 텐베거입니까? 네. 이게 저는 먼저 이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의 기간 동안 텐베거를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뭐 한 3, 4년에 거쳐서 뭐 5, 6년에 거쳐서 보통 이제 3, 5주기, 8, 5주기라고 80주기를 보는데 그 타임에 거쳐서 가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떤 종목도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또 텐베거가 되는 종목분들은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종목이 5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5만 원에서 7만 원을 가요. 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7만 원에 산 사람은 3만 원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문제는 그런 종목이 70만 원, 80만 원을 가요. 그러니까 전제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게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제반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올해 초 희선 앵커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을 때 네. 저기 앉아가지고 맞아요. 소리 들으면서 저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했던 그거예요. 증권사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장부에서 털어낼 거 다 털어내서 장부는 너덜너덜해져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 엄한 데 가 있고 그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즉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 잡히기 이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팩트가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 그런 종목군들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흐름까지만 수익을 보고 나가실 분들은 거기 나가시면 되는 거고 유의미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행보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비중을 태워가실 분들은 그렇게 그분이 그거를 3년을 가져가든 5년을 가든 10배거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100배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조용하지만 이후에 커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보자. 텀을 두고 짧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크게 갈 걸 보지 말고요. 욕심을 줄이면은 욕심 부린 거 이상의 것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뭐 기간이나 비중을 잘 생각해서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내년이죠. 26년 1년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에 충실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와 로봇이 합쳐진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서 살펴보자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진짜 주식 진주를 찾아서 진주 반상회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도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우리 또 이능근 대표님 나오면 네. 삼성전자 얘기부터 들어봐야죠. 중간에 예상 한번 하고 갈까요? 예, 삼성전자 지금 11만 8,8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뭐 16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13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오는 거는 내년도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실적 선반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수급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큰 수급 붙어 있고 실적 좋고 다만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신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10만 원 중반 정도까지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뭐 아직까지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는 13만 5천 원 재차 제시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지현 대표님은 그 LS 일렉트릭 잘 가다가 다시 조금 또 내려와 있거든요. 오늘 또 모처럼 또 빨간불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 어떻습니까? 그 콜라 마시고 나면은 콜라캔에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흔드는 구간이죠. 네. 안 나오잖아요. 그 작은 콜라 캔 주둥이에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흔들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미 1차적으로 임계점에서 청산할 구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반발을 해서 줄 수 있는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오늘 전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AI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연초 흐름이에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주식 선물하고 지수 선물 포지셔닝 조율 때문에 좀 많이 이런 것들이 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으로 이런 양식으로 튀어 올라오면 꼭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이 내일장 뭐 48만 원 위로 올라온다면 수익 구간이시라면 좀 정리를 또 일정량 여기서 더 사지 마시고요. 정리하신 분들은 43만 원 밑으로 들어올 때부터 매수 메리트를 갖고 보신다. 또 추가 매수 또는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실 분들은 이후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48만 3천 원 그리고 49만 5천 원 정도 구간 오면은 비중들 좀 정리해 두시는 걸로 이후에 올라간다고 해도 눌림 주고 그 구간 다시 딛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다시 확인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훅 들어가면 피곤해지니까 전 전선주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포트에 일정량의 비중은 놔둘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드시 포트의 일정 비중,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도 또 내년에도 같이 보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중장기, 단기, 또 신규 접근까지 가격대 나눠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주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정재훈 파트너 대한전선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네이버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네이버가 참 하반기 시작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최근의 흐름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뭐 부담은 별로 없는 가격대에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특별히
특별한 학계는 없는 것 같은데 시세름이 안 나오고 그렇죠. 이게 수급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게 쏠리다 보니까 거의 나머지 종목들은 다 소외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쪽에서 오늘도 보면은 아마 황당할 겁니다. 2.2%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장중에는 반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내놓은 자식들이다. 이거 개별 종목들 같은 게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6일까지는 대주주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사줬고 그거를 오늘부터 처분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네카오 쪽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싹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의 교체 가능성이 약간 단기적으로 완전히 영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며칠 정도는 이쪽에 좀 나는 신경 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합병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나올 때뿐이었지.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뭐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지 못했고 특히 이제 쿠팡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탈방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네이버 이커머스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별로 영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의 원칙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 이익 자체가 5,996억 이게 이제 영업을 하는 이커머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수주 산업처럼 이렇게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뭐 내일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해 봅니다. 네. 자, 우리 정지훈 파트너께서는 대한전선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최근 한 2달 쭉 쉬다가 오늘 첫 양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유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오늘 대한전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저희 회원분들은 오늘 23,750원의 비중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갖고 나온 건데요. 오늘 진폭 임계에 있어서는 23,750원을 넘는 거는 슈팅이에요. 프로그램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억제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청산을 했는데 왜 청산을 했느냐? 이렇게 막 그날의 진폭 임계라든가 가격 임계점을 막 넘으려고 하면은 꼭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걸 오늘 이렇게 튀어 오를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조금 섹터를 들어 올리면서 ETF 쪽 유입되면서 같이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눌림이 들어가면 28,000원 아래로 들어가면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가격대 만약에 내일과 연초에 24,000원 위로 해서 26,000원 온다. 그럼 저는 휘발성은 강한 구간을 노리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기다리면 반드시 타이밍이 오거든요. 대한전선 기다리면 반드시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끝까지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수하고 되게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종목을 사실 저는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다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의 기간 동안 보느냐라는 거죠. 얼마의 기간 동안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기간에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구간 끊어서 가시던 전선과 관련돼서 아직 조금 흐름이 전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니까 또 소문나면 또 안 가요. 소문나면 또 다 털어내고 갑니다. 네. 그거 털리고 났을 때 비중을 잘 실어서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텐베거의 가능성까지 보이지만 급등보다는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은 확실한 종목이다. 대한전선 짚어주셨고요. 네이버도 오히려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내일 좀 주목해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진주반상회 2가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용 계좌, 단기 투자용 계좌 이렇게 두 가지로 운용을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12만 7천 원에 매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LNF를 매수했는데 LNF가 손실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좌 운용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삼성전자를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 일부 팔아서 LNF 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물려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찬지 쪽에 악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마 올해 내일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찬지 업체 쪽에서는 일단 이제 빅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LNF 공급 계약도 보면은 뭐 3조 원대 정도 테슬라하고 공급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게 3.8조인데 네. 1,000만 원 정도 네. 지금 밖에 진행이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니켈 쪽에 대한 공급 계약 해지 뭐 조정에 대한 내용들로 봐집니다. 일단 이제 이찬지 쪽에서 하이니켈 쪽보다는 이제 LFP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계 쪽의 어떤 배터리 저가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이니켈 쪽을 공급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그 LG 엔솔 경우를 보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회사의 뭐 사업 영역이나 이런 쪽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내일이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제 악재들이 워낙 지금 양극재 쪽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지금 이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냐. 삼성전자 지금 누가 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 주식인데 굳이 그걸 팔아서 지금 뭐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2차 전지는 이제 내년도 초에 뭐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다시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베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그 돈을 빼서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댓글에서도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계약 축소건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더 또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도보다도 2차 전지 쪽의 업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굳이 급하게 삼성전자를 팔고 이걸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엔캠예. 엔캠이요. 네, 아이고, 요것도 오늘도 또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0만 원이야. 20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한 작년 정도 매수하셨겠네요. 조금 오래됐어요. 조금 더 왜냐면은, 되셨어요? 네. 예. 처음에 한 35만 원 샀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네. 지금 20만 원을 사놨는 긴데 네. 예, 이게 지금 뭐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뭐 또 팔고 새로 사야 될지 뭐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유, 근데 이 정도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어떻게 손절하기도 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팔고 사면은 네.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손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도 저도 못하시고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 비중은 조금 크게 갖고 계세요? 일단 개수로는 200주를 가지고 있어요. 200주 알겠습니다. 아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전략 또 200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또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사태가 심각한 만큼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정전 대표님, 네. 일단 뭐 손실이 무진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버텨봐도 될 만한 종목인가, 아니면 이거보다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부분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리지 못한 닭도 다시 한번 울고 싶은 법. 새벽을 알리지 못한 닭도 다시 한번 울고 싶은 법. 약간 지금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이게 이 종목의 문제라고 한다면 미래가치를 너무 급격하게 땡겨서 시세를 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왔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어긋난 답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그만큼의 가격과 시간 보정은 웬만큼 조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차트를 보시면 한 번씩 튄 흐름도 자꾸 나오는 건데 이 정도 튄다고 해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성에 차실 구간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조금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까지는 반발 리턴 값으로는 잡혀 있고 그 구간까지 조금 텀을 두고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15만 원대 초반까지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그 금액대까지 또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여기서 물타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건 기회비용에서 너무 많이 밀린다고 보고요. 갖고 있는 비중이 올라오면 그 구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11만 2천 원 구간 왔을 때 더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수급 상황을 보고 텀을 두고 가져갈 수 있다면 놔두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과 이 종목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율을 감안해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6만 5천 원에서 1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낮은 요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금은 조금 텀을 두고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동안 더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고 하면 이 기간만큼을 더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단 나은 구간에선 팔아야지 기분이 좋지 않을까. 네. 이거 밥을 먹다 돌을 씹어도 돌이 깨져야지 이빨이 깨지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보존을 했다가 보자. 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도 네, 워낙 좀 사안인 만큼 자 냉정하게 엔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2차전지 전액 만드는 데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엔캠의 주가가 24년도에 엄청 이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지 갑자기 23년도에 2차전지주들 급등 나오고 이미 빠지는데 혼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기업의 그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 뭐라 딱히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가 20만 원이었단 말이죠. 20만 원이었으면은 아마 투자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은. 한 건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지금 이제 팔고 딴 걸 갈 것인가? 아마 그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2차전지 쪽에 지금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만 가지고 놓고 보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괜찮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근데 여기 계약 당사자가 어디냐면은 CATL이거든요. CATL하고 35만 톤 정도 전액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요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이고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러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내년도도요. 내년 한 말 후반기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해야 될 일은 만약 이게 이제 뭐 CATL하고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매도하시라고 할 건데 그래도 가장 큰 글로벌 1등 기업하고 이렇게 전액 공급 계약을 했으니까 이왕 고생하신 거 조금 더 고생하시고 내년 후반기 정도 돼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 우리 뭐 전액 전문 업체인데요. 엔캠이 5만 원대 있던 게 30만 원까지 달렸다가 결국 다시 5만 원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규모 지난해 적자를 거의 한 해 5천억 이상 대규모 적자를 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주가가 워낙 올랐던 건 다 이제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조금 또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파시기도 어려운 정도의 손실률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적어도 지금 매도하지는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리버스 매덕 하는 걸 샀는데요. 네네. 가격은- 리브스 매드, 네네.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이게, 보자. 네. 어디로 갔겠나. 5만 5,580원이네요. 5,580원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오, 이거 그러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오늘 상장한 지가 아침에 얼마 안 했습니다. 됐죠? 네. 오늘 아침에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신규 종목인데 어쩌다가 매수하셨어요? 아침에 나현우 대표가 나와가지고 좋다 해서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더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종가가 조금 밑에서 끝났는데 또 신규주다 보니까 요거 대응을 조금 빨리 하실 수 괜찮으신지 어떻게 저희가 전략 살펴봐 드릴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팔아야 되는지 들고 있으면 뭐 좀 볼란가 달라고. 알겠습니다. 저희 팔아야 될지 어떻게 조금 네. 기다려도 될지 그거 같이 봐드릴게요. 네, 자 이름도 참 어려워요. 리브스 매드. 네. 지금 상장한 지 3일 다 됐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복강경 수술 기구 만드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상장하자마자 쭉 빠지니까 뭐 오늘 좀 반등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하고 들어가셨다가 물려버린 것 같습니다. 투자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매매하러 들어갔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원하는 답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네. 시청자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봐야 될 자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아침에 막 투자를 하시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조금 이제 이 매매가 좀 서투르시거나 네네. 좀 손이 느리시거나 방송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듣고 매수하시는 분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분들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로 종목을 상장할 때 이미 그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싹 다 빨아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거지입니다. 네. 그거는 뭔가 어서 들어와서 같이 붙어주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렇게 판이 잠깐 뒤집어지게 되면 너무 크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5,58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기업은 되게 좋아요. 이 기업 복강경 수술하는 로봇 보면은 진짜 기절초풍하게 끝내주거든요. 문제는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는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대한 기대치를 두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얼마큼 크게 벌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수급 환경과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동성 환경이 유지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백 원 움직이는 거 올라오는 거 기다리려고 하다가 시간 지체해 버리면은 또 그러다 보면 보호예수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또 손절 물량 나오게 되고 그럼 계속 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형님, 누님들, 고모님, 이모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신규 상장 좀 조심하자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은 놔둬야죠. 매수하신 구간보다 높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지수가 연초에 조금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로가 아니라 지수가 조금 조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구간에서 수급이 어떻게 튀느냐고 관건이라서 손절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가 오셨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52,000원 위로 올라올 때 청산하는 관점으로 더 가는 건 욕심 버리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뭐 신규 상장 기업들이 워낙 뭐 화끈하다 보니까 내가 뭐 신규 상장주를 한번 재미를 봐야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먹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잃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내가 주식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 하신 분들 외에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상장주들 대부분 보면 약간 트레이딩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트레이딩하러 매매하러 들어갔다가 먹으면 조금 먹고 파는데 깨지면 못 팔거든요. 네. 먹을 때는 뭐 한 5% 먹고 깨질 때는 50%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런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채팅창에서도 정전 대표님 너무 솔직하시다고 또 이렇게 주의까지 단단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리브스 베드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이오 테크닉스요. 이오 테크닉스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3만 9천 원에 20%입니다. 23만 9천 원에 20%요. 그래도 수익은 잘 보고 계시네요. 요거 특별히 뭐 고민되는 점이 있으세요? 네, 이거 30%에서 10%는 26만 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나머지 이거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장 또 이 차츰차츰 수익 실현하는 분할 매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남은 물량은 뭐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조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가랑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연초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이제 20만 원, 30만 원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그 주가가 한 23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한번 30만 원 뚫을 것 같으면 들고 와야 될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또 지난번처럼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오 테크닉스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잘하고 계시고 잠시 요거는 제가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차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 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장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내년도도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미련도 남고 그러는 위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파란 게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고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게 붙고 있거든요. 붙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시세가 잘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갈까? 올라간다 그러면 갖고 있는데 만약 저기서 떨어지면은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기준 양봉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준 양봉은 11월 1일 날 생긴 여기에요. 이 단가가 얼마냐면은 24만 3천 원짜리입니다. 요 라인을 깼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그 라인을 깨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연초니까 아무래도 자 내년 또 이오 테크닉스 실적 좋아요라고 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가격대를 어느 정도 보냐면 28만 3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가격대 선을 짚어주셨습니다. 24만 3천 원을 깨면 전부 매도하자. 확실한 기준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